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아침 10시 35분입니다. 여러분들 리플은 잘 확인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들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답변은 달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편의상 영상으로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마감한 것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은 어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상승이 하루 멈췄고, 어젯밤에도 상승이 또 하루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총 2거래일째 일단 상승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똑같이 핸드폰 화면이나 뭐나 똑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나스닥이 0.25%, S&P가 0.03%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FANG 그죠?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5% 넘게 빠졌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한 815달러라는 기준이 일단 붕괴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그 숏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 대형주들이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죠.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이즈 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나 여기는 이런 덩치 큰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빨간색들이 많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이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이렇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도 뭐 비슷비슷하고 어제는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거래일째 미국은 상승이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거래일째 어딘가 이제 저항을 만들고 있고 어디를 무너뜨리고 자빠질 것이냐는 이제 오늘 밤을 또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죠. 파월의장이 뭐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젯밤 나온 이제 그 뭐 시장 전반적인 뭐 뉴스들인데 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no new insight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뭐 미국 그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에서 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건 없다. 뭐 옛날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요 타이밍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수를 보나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뭐 S&P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요 타이밍쯤에 제가 알기로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타이밍쯤에 했고 거기서 파월 의장 얘기하니까 주식 좀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 요게 이제 어젯밤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 한 거 없고요. 뭐 계속 뭐 금리는 낮은 상태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죠. 궁금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사 찾아서 연설한 내용 전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 일단 S&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보시면 그죠? 지금 현재 2거래일째 멈췄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 날까지 상승을 한 거고 요 다음날 하루 쉬었고 요 다음날 해서 이틀째 지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늘 이렇게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한 2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딘가를 이렇게 확 깨고 내려오는 모습은 없죠. 그죠?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 상승이 멈췄다. 여기 어딘가에서 멈춰 있다. 뭐 요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 지수는 조금 좀 더 하긴 합니다. S&P보다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이제 나스닥 100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2거래일, 뭐 좀 크게 보면 3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켰죠. 어젯밤에 종가상으로 어제의 종가나 어제의 저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도 조금 흘러내리는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2거래일째 상승이 일단 멈춰 있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어떤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이 빅스 지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어딘가 뭐 20, 21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안 죽고 계속 버티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아래 꼬리, 어젯밤에 이렇게 꼬리를 좀 길게 단 걸로 봐서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20이나 22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좀 시장 방향이 바뀔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올린 영상 밑에 설명에다가 좀 써놨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20대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변곡 가능성을 좀 이제 염두에 놔야 된다라고 이제 써놨죠. 변곡이라는 게 꼭 올라가다가 꺾이는 것만이 변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르다가 기울기를 탁 강하게 치는 거 요것도 변곡입니다. 요것도 변곡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꺾여도 변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곡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일단 20 부근대로 내려와서 어제 변동성을 좀 주기 시작했으니까 미국 시장도 뭐 계속 그냥 속편하게 오르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거 이렇게 쭈루루루 변동성을 쫙 빼놨기 때문인데 얘가 이제 더 이상 뺄 수 없는 어느 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달러 결과적으로 어제 꼬리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90.2, 90.3 뭐 이 정도 대에서 일단은 약간의 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단기적인 지지력이 여기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방향을 틀겠죠. 일단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상황은 이게 이제 엄밀히 제가 따지면 이제 91이라는 자리를 제가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90일 위쪽으로 넘어와 있으면 이제 상승 추세라고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아주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어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중이긴 합니다. 상승 추세가 뭐예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잖아요. 일단은 일단 어느 정도 상승 추세 중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상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중요한 이 힘이 아직 다 극복된 게 아니다. 91을 넘어서야지 이게 91을 넘어서야 이 위에가 이제 극복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상향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90일을 넘어서야 이제 이 하락을 돌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회색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젯밤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이건 위안화 역외환율인데 이렇게 일단 쌍바닥 만드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다.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거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815가 중요한 자리 일단은 저는 요 자리 815가 대충 이제 줄을 그은 건데 요 자리인데요. 이거 일단 어제 붕괴시켰죠. 약간 삼성전자하고 지금 비슷한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넥라인을 이렇게 한 번 붕괴시켰다가 지금 이 자리가 넥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넥라인이라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글쎄요 제가 뭐라고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넥라인을 이렇게 한 번 테스트하고 이번에 한 번 더 테스트해서 일단 붕괴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중요한 815라는 라인을 한 번 붕괴시키고 지금 두 번째 붕괴시키고 있는 건데 여기 이 두 번째 붕괴시키는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인을 아마 제 생각엔 뭐 다시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를 이제 이 라인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짜불짜불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저항으로 인식하면 이렇게 자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자꾸 뜨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테슬라 숏 보시는 분들 어떤 뭐 좀 중요한 신호가 나타나긴 난 것 같다. 중요한 신호가 나타나긴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요즘 그 대형주들이 좀 약하죠. 애플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계속 여기 어딘가를 못 넘고 있다. 뭐 하나, 둘, 셋.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인 거고요. 이걸 좀 크게 보면은 이걸 좀 크게 보면 좀 그림이 더 안 좋죠, 그죠? 좀 크게 보면 애플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죠? 좀 확대해서 아까 크게 요만큼만 보니까 이제 크게 요만큼만 보니까 이제 삼산이었던 거고. 아무튼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모든 주식시장은 시장 자체는 주도주가 계속 가야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도주인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이상하게 최근에 좀 약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달러가 단기 상승 추세고 뭐 원화가 어쩌고 위안화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변동성 지수가 22 부근에 와서 어떤 시장 변곡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 대형주들이 좀 유달리 약하다. 시장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뭔가 이게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우리 상상보다 좀 빨리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넥라인 붕괴시켰죠, 어제. 아무튼 뭐 그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이렇게 마감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삼성 그 어제 코스피 상승 마감은 또 뻥이 되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이거는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넥라인이 여기 라인인데 지금 현재 또 돌파한창한 상황이고 얘도 뭐 달러화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유지 중.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 라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적인 건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인 그림은 뭐다? 단기적인 그림은 일단 우하향하고 있다. 하락 추세 중이다. 단기적인 그림에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회색 구간. 그죠? 뭐 이런 표현. 뭐 이건 당연히 달러와 뒤집어 놓은 거하고 비슷할 거니까 뭐 유로화를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좀 한번 체크를 했고요. 뭐 이 정도 보면은 얼추 미국 시장에 대한 점검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유럽도 한번 볼까요? 할 일 없는데 유럽 한번 잠깐 보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죠? 지금 몇 거래일째 보면 얘도 지금 이 머리 위에 어떤 저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이죠. 독일 지수인데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 어젯밤에 체크했는데 제가 체크했을 시간보다 조금 더 하락 마감하긴 했네요. 뭐 이 정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텔레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여기 요게 있죠. 해외 증시 그 휴장 일자 요거들 좀 잘 참고하시고요. 중국 본토는 2월 11일 오늘이 11일이죠. 오늘 휴장이고 17일까지 쉽니다. 굉장히 오래 쉬죠. 요거 참고하시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만 하고 15일까지 쉬고 16일 날 개장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계속 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15일 월요일 날 뭐 이렇게 하루 쉰다라는 점 정도 뭐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사실 뭐 쉬는 날이라 갖고 그런가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낸 것도 없고 뭐 그렇고요. 저기 오늘 강아지 아침에 산책시킨 거나 뭐 보여드리고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잠깐 돌아다니면서 사람 없는 주차장이거든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잠깐 좀 줄 좀 풀어놓고 이렇게 아침에 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히 소식 전하면서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 50초짜리 되나요? 네, 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만 다 녹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줌 싸고 있고요. 뛰어갑니다. 잘 뜁니다. 맨날 그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이제 얘가 잠만 자는데 그래서 이게 얌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가면은 뭐 이렇게 잘 뛰어놉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지 대충 찍어봤고요. 하여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이 시간쯤에 미국장 마감한 거를 가지고 또 녹화 한 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